아이들 이야기 교사들 이야기 시가 있고 책이 있고 글 쓰는 이야기가 있는 학교종이 땡땡땡. 땡땡땡.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먼저 인사드립니다. 엄청 이상하네요.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박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기대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좀 역할을 바꿔서 진행하게 됐는데, 저도 왜 이렇게 긴장이 되죠? 이거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굉장히 그래요? 새롭고 산뜻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탁쌤이 한번 오! 진행을 한번 맡겨봅시다. 저 그거 너무 기대된다. 그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명만 너무 그렇게 말 많이 하게 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서로 이제 짐을 좀 나눠 가집시다. 한 번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팟캐스트는 오늘로 마치는 걸로. 이게 봄이 되니까 저는 이제 봄 되면 그런 게 너무 좋거든요. 그 나무에서 왜 봄 되기 직전에 이렇게 딱 올라올 것 같으면서 이렇게 통통해지는. 그 설레임 떨림. 네,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왜 갓 피어난 새싹 색깔이라고 하거든요. 갓 딱 나온 그 여린 그 야, 연두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닌 노란 연두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 색깔. 이게 저한테는 그런 게 너무 봄을 느끼게 하는 풍경 중에 하나예요. 저는 사실 그 경남에 있다가 강원도 와서 깜짝 놀랐던 게 봄이 너무 늦어요. 그래서 보통 그렇긴 하죠. 교과서들이 3월이나 4월을 봄으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염두에 두고 교과서들이 시작하는데 제가 여기 와서 뭐 나가서 이렇게 관찰을 하려고 해도 아직까지 피어나지 않고 눈이 쌓여 있고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네요. 저는 사실은 그 가운데서도 저 혼자만 왜 둘레를 둘러보면 봄이 오고 있다는 느낌이 오는 그런 식물들이 있거든요. 어떤 거예요? 아까 이게 막 물차오르는 것 같은 뭐 목련이라거나 이게 갓 이제 막 뭐가 올라올 것 같은 그 녹색이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거를 저 혼자 발견할 때 뭔가 봄의 비밀을 나 혼자 쥐고 있는 것 같은 나만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박사님은 설렘이 있어요. 그 제일 처음 봄의 신호를 뭘로 알아보세요? 방금 전여 쌤이 말하는 이것도 너무 떨리고 봄에 대한 누군가의 말도 떨리고 제가 봐도 떨리고 눈이 두 개인 게 아쉽죠. 봄에는 예, 온통 올라오는 것들이니까. 아마 이게 이 팟캐스트가 올라갈 즈음에는 아마 저희도 그런 새싹 빛깔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만남을 하고 있을 텐데요. 아이들도 그렇고 또 둘레 선생님들도 그렇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성진 쌤의 첫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거는 작년에 저희 교실에서 있었던 이야기고요. 그래서 조금 기억을 되살려서 조금 덧붙이기는 했는데 있었던 내용 그대로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모습인지 짐작이 가실 거라 생각이 돼요. 좀 까칠하게 반응을 해도 되죠? 얼마든지. 저는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게 없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읽어보죠. 첫 수업. 개학 후 일주일 동안 4학년이 한 공부는 다음과 같다. 포옹하며 인사하기, 동전 쌓기, 책 쌓기, 코코아 타먹기, 바닷가 산책, 해변 공원에서 술래잡기, 연극놀이, 학급 규칙 만들기, 짝 정하기, 사물함 자리 정하기, 교과서에 이름 쓰기, 책상에 그림 그리기, 서커스. 덕분에 4학년 첫날 전학 온 남자아이는 어색한 자기소개 없이도 친구들과 금방 친해져 학교 여기저기를 뛰어다녔다. 올해는 학기 초 활동을 특별히 많이 준비했다. 이제 갓 4학년이 된 13명의 아이들은 전학 온 한 명을 제외하고 3년 동안 같은 선생님에게 배웠다. 아이들은 매일 선생님이 지어준 자신의 시를 외우며 수업을 시작했고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는 뜨개질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만든 자신의 필통에서 연필과 색연필을 꺼내어 썼다. 자주 노래를 불렀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마을 산책을 다녀왔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비교될 것 같았다. 이전 담임 선생님의 따뜻함과 섬세함을 따라갈 수 없다면 느슨하고 재미있는 선생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1년 휴직 후 학교에 돌아온 터라 내게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준비한 두서없는 일주일의 시간. 선생님, 저희 공부 안 해요? 혜인이가 묻는다. 혜인이 취미는 문제집 풀기. 경쟁과 삭막한 환경을 피해 부산에서 전학 온 친구인데 달리기도 잘하고 입도 야무지다. 이것도 공부인데. 내 얄팍한 의도가 간파당한 것 같아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이런 거 말고 진짜 공부요. 진짜 공부가 어떤 건데? 수학, 과학, 국어 이런 거요. 다른 아이들이 일제히 소리친다. 아, 우리 싫은데. 야, 너 혼자 공부해. 혜인이가 새초롬이 듣더니 그래, 알았어. 하고는 수학 문제집을 꺼내놓고 풀기 시작한다. 자칫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아 내가 내놓은 중재안. 다음 시간이 마침 미술 시간이니까 그럼 미술 수업 하자. 네. 아, 싫어요. 놀아요. 산책 가요. 혜인이가 벌써 2단원까지 나간 문제집을 덮었다. 그렇게 4학년 첫 수업이 시작되었다. 갑자기 시작된 미술 수업. 짝 얼굴 그리기. 도화지를 나누어주고 그리기 전 5분 동안 서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래야 짝을 자세하고 아름답게 그릴 수 있을 테니까. 13명의 아이들이 책상을 마주하고 질문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동안 짝이 없는 태호 앞에 앉았다. 태호의 짝은 늘 특수보조 선생님이지만 이번에는 내가 마주 앉았다. 태호가 좋아하는 과일은 오렌지, 나는 귤. 비슷하다. 서로 살짝 웃었다. 태호의 가족은 5명, 나도 5명, 또 웃음.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는 시간. 대충 그리지 않게 하려고 시간을 정해놓고 열심히 그리기로 했다. 머리카락도 없는 일그러진 타원형 얼굴, 괴물 같은 이빨, 겨우 형태만 갖춘 눈과 코. 유치원 수준의 태호가 그린 내 얼굴. 내가 그린 태호의 얼굴도 닮지 않기는 마찬가지. 아이들은 내 그림 속 태호의 얼굴이 실제보다 잘생겼다고 한다. 실물이 훨씬 낫다고 나만 혼자 우기는데 태호가 묻는다. 저는 왜 장애인이에요? 누가 태워보고 장애인이래? 네, 저는 장애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해줄 말이 없다. 이럴 땐 계속 그림 그리는 게 상책. 어릴 적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왜 잘 못 걸어요? 어릴 때는 안 그랬어? 네, 우리 엄마 때문이래요. 제가 이런 거. 누가 그래? 태호야? 할머니가요. 할머니가 그랬어? 아니에요. 근위영양증. 근섬유가 점차적으로 섬유화되고 지방의 세포 조직으로 변하기 때문에 생기는 진행성, 불치성, 유전성의 질환. 태호는 다행히 혼자 걷고 힘겹지만 난간의 의지에 계단을 오를 수 있다. 아직은. 그런 태호를 배려해 학교에서는 4학년 교실을 1층으로 내렸다. 하지만 팔과 다리가 서서히 말라가고 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계단을 오르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오고 사춘기가 되면 걸을 수조차 없게 될 수도 있다고. 처음에는 다리의 근육이 약해지다가 점점 더 위쪽의 근육들이 순서대로 약해져 나중에는 팔 근육도 약해지게 된다. 마침내 호흡에 관여하는 횡격막도 약해져서 호흡이 얕아지고 폐가 쉽게 감염된다. 이와 같은 폐 감염과 호흡 부전으로 수명은 대개 20살 이전이라고 한다. 자기 의지가 떠난 몸에 갇혀있는 태호. 떼쓰고 소리 질러 친구들이 잘 놀아주지 않고 또 그것 때문에 더 떼쓰고 소리 지른다. 2학년 때 전학 와서 다행히 2년 가까이 한 분의 담임선생님이 살뜰히 보살펴 주셨다. 새롭게 태호를 맡게 된 나는 이전 담임선생님처럼 태호를 살뜰히 보살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남자인 나는 여러모로 부족해 보였다. 하지만 태호는 남자 선생님이 처음이라 신기하고 좋은지 그 이유만으로도 나는 분에 넘치는 사랑받고 있다. 집에 가기 전 태호가 안길 때마다 절절함에 놀라고
그 가벼운 몸에 또 한 번 놀란다. 태호는 언제나 존재를 다해 앉는다. 매번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앉는지 내 포옹이 자주 부끄러웠다. 혜인이로 시작된 첫 수업은 태호로 끝이 났다. 교사가 가르치는 일이 전부가 아니죠. 그 하나 옆에 있어주는 일, 또 같이 아파해주는 일이 더 크단 일이죠. 더 큰 선생님이고, 저는 말뿐이지만 박 선생님 보면 큰 선생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뭔가 마음이 무거워진 느낌이랄까. 뭔가 이렇게 차분하게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 아이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네. 힘을 내서 우리가 볼까요? 그러면 박 선생님이 처음부터 했던 말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어떤 교실인지 아이와 어떻게 만나는지 네. 한번 따져봅시다. 일주일 동안 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사실 궁금한 거는 이제 처음에 딱 시작할 때 포옹하며 인사하기를 하셨다고. 네. 근데 남자 선생님들은 이런 걸 좀 어려워하지 않나요? 저는 이제 뭐 예전에 제가 첫 시작할 때는 막 칠판 편지로 선생님은 뭐 올라프야 안아주는 거 좋아해요. 뭐 겨울왕국에서 올라프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안아주는 걸 자기는 좋아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선생님은 올라프야 뭐 안아주는 걸 좋아해. 그래서 아이들 많이 안아주곤 하는데 남자 선생님들은 이렇게 선뜻 하기가 어렵다고 들었어요.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는 또 구실도 있고. 뭐 일단 말 나올 구실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못하죠. 못하는데 그냥 제가 이제 처음 이렇게 이 교직 경험을 이제 첫 발을 내디디면서 생각했던 게 좀 친근하고 이렇게 막 애들이랑 장난도 잘 치고 이렇게 막 서로 밀치고 막 안고 이런 거를 많이 하는 선생님이 되자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뭐 손잡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성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4학년 애들을 만났을 때 교실에 들어올 때부터 이제 손을 잡고 이렇게 안아줬더니 당연히 대부분 이렇게 몸을 빼죠 애들이 몸이 뻣뻣하고 그런데 이게 조금 지나니까 애들이 이제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것들이 빠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올 때 그리고 집에 갈 때 이렇게 2번씩 그렇게 인사를 하고 꼭 보내니까 아이들도 이제 나중에는 싫어하다가 나중에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내 몸뚱아리를 니한테 맡기겠다. 약간 이런 심정으로 되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들이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저는 말로는 하지 않지만 오늘 하루 얘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다면 이제 그 시간에 또 반성도 혼자 해보고 마음속으로 또 빌어보기도 하고. 내일 또 잘 오늘 좀 많이 그런 안 좋은 감정이라든지 기분이 들고 많이 좀 뭐라 했다면 내일은 또 그러지 않아야지 하면서 애들 손을 잡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니까 혼자 반성도 되고 그런 것 같았어요. 그게 박성진 쌤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고 옳은 일이죠. 그러니까 머리로 뭔가 갈등이 있다든가 이게 전혀 다른 방법으로 뜻밖의 닿아서 그걸 안아서 이렇게 확 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는 절대 안 하죠. 못하는 일이고. 박성진 쌤은 그게 뭐 아이들이 아니라 할머니를 안아도 되고 누구를 안아도 자연스럽잖아요. 따뜻하고. 그렇죠. 저는 우리 양양말로 덜퉁스럽다 그러나 덜퉁스럽다?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저한테는. 그래서 남자아이라면은 아이고 미운 놈 하면서 끌어안을 때도 있지만 앉지는 않아요. 제가 못하는 일이라서 저한테는 되게 어색하고 뭐 자랑 같지만 애들이 자꾸만 안으려고 들어가지고 저는 좀 가라 안 해 못 살겠다 지금 보수 같은 이렇게 내치는 적은 더러. 또 잘난 척했네. 제가 애들이 안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굳이 안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근데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 제가 애들한테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친한 사람들한테는 주로 그러거든요. 박성진 품은 딴 사람 품이라고, 다른 사람 거라고 저희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자기는 그렇게 안 안아주면서 온데 다 안아주고 다닌다고. 오늘 아침에 안 안아주고 오셨어요? 아니요,
안아주고 왔죠.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안아줘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왜? 자기 살인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또 좋게 올해. 해석해 주시는군요. 그게 박성진 쌤이 잘 안아줘요. 그 선생님, 성진 쌤한테 맞는 일이기도 하고, 그 다른 선생님들한테 이게 방법으로 맞지는 않는 거죠. 예, 뭐 각자 자기만의 방법이 또 그렇죠. 있죠. 박성진 쌤은 또 악수도 이렇게 따뜻하게 하잖아요. 음, 음. 또 어떤 쌤한테는 안 맞는 일이고, 저는 뭐 어디 모퉁이에 숨어 있다가 야 하고 아이고 깜짝이야 뭐 이런 걸 하지. 그렇구나. 또 버스카 안에서 할아버지들 친한 친구 만나면 야 이놈아 그럼 왜 이놈아 아이고 나쁜 놈 서로 욕을 하고 헤어지잖아요. 그게 반가운데. 또 반가운데. 여러 방법인 거지 뭐. 일주일 동안 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궁금한 거 없으세요, 탁쌤은? 뭐 다 궁금해요. 우선 놀이부터 제가 안 하던 거라서 동전을 왜 쌌지 그런데? 동전. 예. 그러게요. 이 조그만 걸로 애들 막 움직이는 게 좋지 않나? 작은 일 하나하나 쌓는다는 게 참. 그러게. 그 뭐 이렇게 제가 크게 의도한 거는 아니고요. 저도 어디서 책에서 본 건데 그런 이제 아이들이 나와서 한 해 동안 학급에 기대하는 거, 선생님한테 기대하는 거, 그걸 이제 말하면서 이제 동전을 쌓는 거죠. 산에 올라가면 돌탑 쌓는 것처럼. 그래서 뭐 올 한 해 친구들과 뭐 친하게 지내겠어요. 뭐 욕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쌓다가 넘어지면 이렇게 그 동전탑이 무너지면 다음 날 또 하는 거예요. 네. 매일 한 번만 하는 거예요? 매일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쌓으면 이게 저희가 이제 13명이니까 한 36개 동전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것도 50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이렇게 다 다르게. 다르게 해서. 하기 힘들겠는데요? 어떤 녀석은 막 장난친다고 다 올렸는데 50원짜리나 10원짜리 얇은 거 넣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근데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태호 이야기가 잠깐 나왔지만 태호가 이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이들이랑 체육 시간에도 늘 몸이 불편하니까 같이 할 수 없고 수업 시간에는 너무 수준 차이가 나니까 옆에 특수보조 선생님이 앉아서 항상 아이들이 뭐 분수를 배울 때 태호는 세마기를 배우고 있고 이러니까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없었어요. 노래를 불러도 자기 혼자 막 엉망으로 막 부르고 막 크게 소리쳐서 부르고 랩처럼 부르고 막 이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같은 교실에 있지만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예요, 태호가. 근데 태호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동전을 올릴 때 얼마나 애들이 그 간절이면서 보고 이렇게 마음으로 빌어주는지 그 마음이 고맙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성공하기까지 한 일주일이 걸렸거든요.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근데 한 2, 3일째는 태호가 계속 장난을 치는 거예요. 너무 장난이 치고 싶으면 친구들이랑 같이 번갈아 가면서 앉아있다가 나와가지고 얹히고 성공하면 애들이 막 앉아서 박수를 쳐요. 근데 태호가 중간쯤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중간쯤에 나와가지고 순서대로 하니까 얘가 또 이제 걷기 힘든데 이렇게 막 혼자 나와가지고 올리고 가면 하여튼 이상하게 그 동전 옆에 이렇게 기대해가지고 떨어지게. 그러니까 애들이 좀 같이 잘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더 미운 거야. 그렇죠. 네. 그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이제 자기도 이제 바로 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탁 완성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애들이. 그래서 매일 태우는 또 동전 쌓기 또 하자고. 아이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게, 예,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야야샘 남생아 놀아라 했던, 그 생각이 나네요, 그 장면이. 그 남생아 놀아라는 의도하지 않고 막 놀다가 선생님이 깜짝 놀란 경우고 그건 또 야야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게. 근데 남생아 놀아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나요? 무슨 노래인지? 저희는 이제 교육과정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남생아 놀아라. 쫄래가 잘 네, 논다. 쫄래쫄래나 잘 논다. 이렇게 원을 그리고 애들이 남생아 놀아라는 같이 부르고 이제 남생아 놀아라 해서 그 남생아의 다른 말들을 붙여서 애들이 가운데서 쫄래쫄래나 잘 논다 그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는 놀이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제가 말을 막 대볼게요. 뭐
남생아 놀아라 졸래졸래가 잘 논다 입 큰 사람 놀아라. 졸래졸래가 잘 논다 대한민국 놀아라. 졸래졸래나 잘 논다. 예, 이런 식으로 놀았죠. 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그때 누구였지? 그 아이가? 누구죠? 아, 이름. 은혜 좋아하는 사람 놀아라 뭐 그런 식으로 그렇죠. 해서 했는데 자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 그러니까 태호도 약간 소외됐던 자기가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이었지 않았나 싶어서 그렇죠. 의도가 더 선생님이 아이들의 마음을 모아야지. 이런 의도도 있고 동전도 준비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처음에 의도보다도 하다 보니까 다른 게 들어와서 감동이 확 생기고 애들이 더 나가더라고요. 예. 아, 확실히 나보다 낫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코코아를 3, 4월이 아직 추워서 코코아를 다 타먹었는데 그 잔을 다 애들 먹을 잔을 사가지고 잔받침까지 이쁜 걸 사가지고 13개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유 먹는 시간, 2교시 마치면 우유를 먹으니까 우유 먹는 시간에 제가 제티라든지 우유에 타서 먹는 걸 제가 가져오지 못하게 하거든요. 제티요? 예, 제티라고 애들이 이렇게 초콜릿 가루가 있는데 우유에 타서 막 섞어 먹는 거 있잖아요. 가져오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혹시 일단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그 거기에 들어있는 성분도 믿지 못할 뿐더러 그걸 또 가져오는 애들이 있고 못 가져오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또 이렇게 아이들이 약간 그런 것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제티 자체를 처음에 안내장 낼 때 우유 마실 때 치아에도 좋지 않고 아이들이 서로 이제 형평성에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애들이 이제 그거 하지 않습니다라고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말을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우유를 가져왔는데 이제 2교시 마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래서 이렇게 애들 이렇게 뭘 시켜놓고 제가 이제 13잔에 막 타요. 타면 항상 태호가 일찍 끝내놓고 와서 자기가 이제 그 잔을 친구들한테 갖다 주고 싶은 거예요. 몸이 되게 이제 부들부들 떨리고 힘든데도 그게 이제 친구들을 도와주는, 유일하게 도와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특수보존 쌤도 그렇고 저도 되게 말렸는데 나중에 그냥 하라고 이렇게 뒀어요. 그러면 잔 색깔이 막 있으니까 빨리 마친 친구들은 잔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누구 달라고 하면 태워 가서 갖다 전해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다 우유를 타서 먹고 자기 기호대로 먹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의외로 그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코코아를 먹는 걸. 네. 잔잔하고 따뜻하네요. 교실이. 1년 내내 하셨어요? 아니요. 3, 4월 했는데 코코아 딱 떨어졌거든요. 같이. 코코아 딱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날이 더워지면 차를 마시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엔 차를 못 마셨어요. 오. 바빠져서 차를 못 마시고 닭이 같은 것도 제가 막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재작년에 5, 6학년 할 때는 제가 따로 다도 수업도 하고 매주 1시간 월요일 아침에는 차 마시는 시간이었어요. 1, 2교시를 그냥 차 마시면서 과자 자기들이 준비해온 다식 꺼내놓고 주말에 있었던 이야기하고 이랬던 게 제 매주 월요일에 1, 2교시에 하는 주된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하려고 했는데 상위애들은 못했어요. 워낙 얘네들은 노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수업 시간을 뺏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건 늘상 차를 마시고 이렇게는 안 되죠. 시간이 많이 들고 어선하니까. 근데 선생님처럼 한 번 또 처음에 모여서 아이들을 위해서 따뜻한 물을 부어주고 차를 마시고 내가 너 이렇게 대하는 마음이 전해지면은 그게 1년을 가고 평생을 가는 거죠. 뭐 늘 한다고 하면은 점점 귀찮아져요. 그거 씻어야 되지, 흘리지, 뭐 깨지. 야단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깨지는 거죠. 한 번이. 아까는 제가 삐딱하게 봐도 되저랬는데 너무 친절하게 계속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삐딱함 어디 가셨어요? 근데 동전을 쌓는 것도 있지만 책도 쌓으셨어요. 아, 이건 이랑쌤도 잘 아실 거예요. 책 저는 사실은 요거 해봤거든요. 네네. 근데 성공한 적이 없어요. 교과서 이제 처음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네네. 교과서에 뭐 이렇게 무게 감각이라든지 뭐 이렇게 책을 펼쳐 보이면서 애들이 책을 쌓으면서 교과서를 그냥 친숙하게 접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저희는 뭐 책 3권씩
각자 3권씩 그리고 모둠을 짜서 5명씩 했거든요. 그럼 15권이잖아요. 그쵸. 그래도 다 쌓아가지고 완성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한 모둠에서. 네. 저는 그냥 놀이로만 생각을 했는데 한 권 한 권 이 손때를 묻히고 그 책에 대한 마음이 먼저 가닿게 하고 그 다음에 공부가 시작되고 이런 놀이군요. 뭐 이렇게 쌌다 쓰러뜨리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뭐가 잘 되는 거랑 야 사회과 부도는 잘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런 걸 알더라고요. 예. 교과서의 특성을 네. 재질사의 특성도 아까 알게 그 되는. 탁쌤은 너무 이렇게 좋은 의미를 덧붙여서 말씀해 주셨고 사실 별 생각 없이 했는데 아니 그런 효과가 조금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 내일 가서 당장 해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하시기 전에 반드시 교과서에다 이름을 쓰셔야 됩니다. 이게 맞아요. 무너지고 나면 찾기가 힘들어요. 음. 누구 교과서인지 하기 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바닷가, 해변 공원 이런 거 산책하고 네. 이런 노는 거. 네. 저희 뭐 학교만의 이 장점이기도 하고 특징이기도 한데 학교가 7번 국도 옆에 강원도 고성의 아야진이라는 해변의 옆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바닷가로 갈매기가 가끔 날아다니고 바닷가 이제 학교에서 보면 바닷가가 다 내다 보이고 예. 뭐 그런 학교에서 아주 천혜의 환경을 가졌죠. 그래서 운동회도 가끔 해변 나가서 아이들이랑 같이 놀고 운동회를 네. 해변에서요? 네. 운동회도 저희가 이번에 뭐 피치 못하게 운동장 공사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해변에서 한번 놀아보고 싶어가지고 운동회를 해변에서 했어요. 어린이날 와. 즈음에. 그래서 애들 전부 다 바지 걷어붙이고 공도 차고 뭐 씨름도 하고 그냥 아주 질펀하게 재밌게 놀다 왔어요. 오. 남들이 보면 운동회가 아닐 거라고 그럴 거예요. 그냥 노는 거. 그냥 노는 거라고 할 건데. 예. 가만히 들어보니까 비슷하게 이어지네요. 그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안아주는 거, 닿는 거죠. 너가 닿는 거, 아이들한테 따뜻하게 찬물을 부어주는 거, 만날 아이들, 책 쌓기, 또 마음이 닿게 하는 거고, 바닷가도 또 그렇네요. 우리가 사는 동네, 딛고 있는 동네, 우리가 공부를 펼쳐갈 동네, 이런 뜻으로. 그래서 학교에서 그 해변가로 내려가는 길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막 길잡이를 해요. 어디 가면 큰 개가 있고, 또 어디 가면 또 이제 새길이 있고, 또 어디 가면 지나가면서 뭘 오디를 따먹을 수 있는 데가 있고, 이런 것들 워낙 훤히 아니까, 그냥 마을을 엄청 개구지게 쫓아다니고 이렇게 동네를 돌았던 애들이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쫄래쫄래 따라갔다가 해변에서 놀고 그리고 또 해안가 가면 이야기를 다 해줘요. 여름이면 아주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 막 이게 관광객들이 북적북적한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교통이 많이 붐비고 차들이 많이 되어져 있고 어른들한테. 그러니까 저희한테 알려주는 거죠. 어. 공원 이제 산책을 하면서 여기 선생님 여기 가면 소주병 엄청 많다요? 막 이러면서 그리고 뭐 물놀이 할 때 어디가 위험한다는 등 뭐 이런 것들 너무 훤하게 깨고 있어요 애들이. 예. 그래서 제가 안내를 받고 이제 돌아다니죠. 가서 이제 잠깐 앉았다가 뭐 술래잡기도 하고 놀다가 오면 어떻게 뭐 2시간이 금방 가요. 네. 동네 어른들이 공부 안 하고 뭐 하냐고 안 하세요? 오히려 더 되게 좋아하세요. 동네 아들이 막, 야, 누구 아들내미 아이가?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애들은 또 선생님이랑 있으면 어른들한테 그렇게 예의 바르고 친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그리고 또, 저희 학생년 중에 한 명이 아야진 해변가에서 빵집을 하시거든요. 아버님이, 부모님이. 그러면 꼭 그 빵집 앞을 지나요. 그러면 온 애들이 그 빵집 유리에 달라붙어서 침을 질질 흘리며 아빠가 나와서 빵도 간식으로 주고 제가 부끄러워서 제가 그쪽으로 안 달려고 엄청 노력을 해도 애들이 보면 사라지고 없어요. 거기 달라붙어 빵집으로. 있고. 빵집 옆에 또 하나로마트가 있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산책을 나가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쯤은 꼭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사줘야지만 애들이 움직이니까. 그게 좀 애로사항이에요. 지갑이 숱하게 털렸습니다. 마을에 학교가 있는 거고, 마을에 아이들이고, 잘 짚어주시네요, 이런 것들을. 예. 여기서 잘 알 수 없는 거는
저는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듣고 만나서 시를 쓰게 하는데, 선생님 얘기로는 전 따님 얘기할 때 네. 그 선생님이 지어준 아이들의 시를 아이들이 외우며 수업을 시작했고, 잘 알 수가 없어서. 이건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 철학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 학교가 이제 교육과정을 처음 이렇게 좀 특별하게 만들어서 시작할 때 발도르프 교육을 조금 이렇게 차용해 왔거든요. 이제 거기에는 아이들의 성적을 성적표로 이렇게 수미양가라든지 이렇게 내지 않고 성적을 시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내요. 아이들이 한 학기 동안 수업했던 내용들을 교사가 느낀 대로 아이들의 기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좀 발전했으면 하는 부분들은 그 시로 표현해서 1학기 말이나 2학기 쯤에 아이들한테 시를 전해줘요. 그러니까 이 전 담임 선생님이 1, 2, 3학년을 담임하셨는데 1학년 말에 아이들한테 이 시를 지어준 거예요. 13명 아이들한테. 그때는 15명이었거든요. 어이구. 네. 근데 선생님이 할 일이 너무나 많지 않아요? 그러면? 좀 그렇기는 한데 그 시가 조금 완전하게 완벽하게 창작은 아니고요. 기존에 나와 있는 아주 좋은 문구들 중에 아이들의 또 성격이라든지 기질, 그러니까 발돌프 교육에서는 기질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성격이 급한 아이, 또 막 발을 땅에 딛지 않고 날아다니는 아이, 아니면 굉장히 무거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또 우울질의 아이, 이런 애들마다 각자의 이제 성격이나 기질이 특별한 게 있는데 거기에 빗대어서 바위라든지 나비라든지 뭐 개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인화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은 움츠러들어 있지만 나중에 좀 더 이렇게 점액질의 아이들 있죠. 잘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내성적인 아이들은 좀 밝은 빛을 받아서 나중에는 훨훨 날아오를 겁니다. 뭐 이런 류의 좀 바라는 상에 대한 그런 시들을 지어줘서 아이들이 아침마다 한두 명이 돌아가면서 자기 시를 외우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거기에 동작을 붙이기도 하고 노래도 하기도 하고. 대충은 알겠는데, 그래도 저는 조금 불편해요. 선생님의 시를 써서 아이한테 준다는 것이, 그 아이한테 너가 이렇게 가라, 너가 여기에 닿아라. 물론 되게 좋은 뜻이긴 하지만, 그러면은 아이가 어쩌다가 거기에 닿거나 이렇게 닿거나 하면 와 하고 손뼉을 쳐줄 수 있는데, 선생님이 미리 하나의 세상을 그려놓은 느낌이 좀 들어서, 물론 아니겠죠. 제가 좀 공부가 부족해서. 그래서 저는 이 시에 사실 손을 대지 않았고요. 아이들이 이미 2년 동안 쭉 외워온 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3학년 초기에 이제 제가 이제 상인을 맡았을 때도 애들한테 초기에 한 달 정도 이렇게 한번 해봤었어요. 시를 외우게 했는데 이 외우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전학 간 친구도 있고 새롭게 전학 온 친구도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 흐지부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 담임 선생님한테 조금 미안하긴 한데 대신에 저는 또 이제 생각을 했죠. 제가 이제 글쓰기 교육에 이런 뜻이 있고 아이들이 시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올 한해는 글을 아이들이랑 같이 시를 열심히 써보자, 글을 열심히 써보자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으로 좀 이제 중심을 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시들은 조금 미뤄두고 아이들의 시는 좀 미뤄두고 아이들이 하는 말이라든지 글 쓰는 거에 조금 집중하기로 마음을 먹었었어요. 다른 시들을 만나기도 하셨나 봐요. 그러면 지난 이 아이들하고 함께. 네, 교실에서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시들 그 동시집들을 빼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시간을 정해서 아이들이 칠판에다가 시를 적어가면 다음날 그거를 이렇게 필사를 하는 게 이렇게 똑같이 시를 쓰는 거예요. 시를 쓰고 그 주인공이 어떤 느낌일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 느낌을 간단하게 적게 하거든요. 옆에 느낌을 간단하게 적기를 하고 그럼 아이들이 뭐 그림 그리면 안 돼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네. 그래서 뭐 그림도 그리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이야기 나누고 그 느낌들 쓴 것들을 서로 나누고
뭐 그러다가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써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애들 이야기 들으면 비슷한 경험 있어? 그러면 그런 거 한번 써볼까? 뭐 이렇게 나가기도 했어요. 예, 좋네요. 예, 그렇게 만나는 것도, 그거 반대는 아니고, 저하고는 어쨌든 다르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보려고. 다른데요? 저라면은 그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시를 어른이 쓴 또는 누군가가 쓴 시를 먼저 읽게 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쓴 시를 더 중심에 두고 싶을 것 같아서 가령 뭐 어떤 애가 뭐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뭐 창가에 빗물 떨어진 거 보고 빗방울이 주룩 이렇게 얘기했다면 야 너가 이렇게 말했다. 글자를 써봐라. 그럼 좋은 시 한 편 나온 거죠. 빗방울 주룩이라는 시가. 그럼 그 시를 하나 놓고 그 짧은 말을 놓고 뭐 만들기도 해보고 빗방울 주룩이라는 춤도 춰보고 노래도 흥얼거려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이가 시라는 것을 좋아하게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아이가 어딘가에 있는 시를 찾아보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고 박성진 선생님처럼 정말 좋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 나도 해봐야지 이런 것도 있고 결국은 같은 건데 우리들의 성격 차이가 좀 있나? 아니,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른 시가 아니라 아이들이 그 어른들이 쓴 동시집에서 이제 뺏어서 쓰는 그 글을 칠판에 써놓고 왔었는데, 그걸 말고도 확실히 아이들은 아이들이 쓴 시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임기택 선생님의 그 반 아이들이 썼던 시라든지, 저는 굉장히 그 시간적인 간극이 너무 커서 아이들이 과연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했었는데, 오히려 이호덕 선생님이 일하는 아이들, 뭐 깜장손에 있는 그런 글들을 너무 좋아하던데, 아이들이 훨씬 더 느끼는 바가 다양하고,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같은 학년이 쓴 시를 특히 유심히 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4학년에 쓴 시를. 그래서 와, 얘들은 어떻게 이렇게 쓰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네. 예, 아이들은 자기 동무가 쓴 시를 좋아하죠. 그리고 그 임길택 선생님 같은 경우엔 벌써 20년이 넘었잖아, 그 시가. 근데 끼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 시집이 좋아서. 끼고 다니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런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시를 좋아하게 만드시네요, 또. 갈 길이 멉니다, 아직. 근데 저는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전따님이라는 게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누군가 굉장히 좋은 관계의 선생님과 맺었던 아이들을 만나는 것도 좀 부담이 되고, 저랑 너무 좋은 관계에 있었던 아이를 올려보낸 사람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약간 뭐라 해야 되죠? 이전에 맡았던 아이들과 다음에 만난 아이들 사이의 간극 속에서 제가 3월을 보낸 적이 좀 혼란스러워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만난 아이들이 제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고, 저도 사실 이전에 관계가 좋았던 또 요 아이들이 정댁이 바로 직전에 가장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떠난단 1년이 말이죠. 지나면. 네. 그러면 걔네 참 좋았는데 나도 사실 나도 모르게 얘네들을 비교를 하게 바라보면서 되니까. 그러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얘네들한테 또 마음을 정을 붙이는 데까지 저도 이제 몸을 부대끼고 말을 섞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니까 그 과정에 그 찰나의 혼란스러움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3년을 이 아이들이 같은 선생님한테 배우고 올라왔다 그랬어요. 네. 1학년 때부터 얘들이 3학년까지 한 담임 선생님한테서 배웠으니까. 네. 엄청 부담이 네. 크셨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희 학교가 이제 그 연임을 하는 거를 되게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상황이 이렇게 다른 선생님 외에 학교를 속초에서 오시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자제분이 또 이렇게 같은 학년에 있으면 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위에 학년들도 연임을 하니까 상황이 3학년을 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좀
됐었고요. 그래서 3학년까지 잘 이렇게 아이들 아주 이쁘게 잘 지도해 주셔서 저한테 이제 주셨는데 너무 큰 책임감도 들고 아이들 처음에 눈치를 되게 많이 봤어요. 눈치를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얘들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놀기만 했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좋아서,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야, 그 이전 선생님보다 너무 좋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도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이 선생님 같은 학교에 계셨. 그럼요. 계셨죠. 그분은 3학년까지 하시고 또 1학년을 맡으셨거든요. 예. 그러셨는데 늘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담임 선생님 눈치도 좀 보이고 또 아이들도 눈치를 봐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다시 제가 또 1년 만에 다시 1년 쉬다가 학교를 가니까 적응해야 될 것도 좀 많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보면 신경 쓸 게 좀 많은 해였어요. 그런 시기가 마음이 참 복잡해요. 음. 먼저 담임하던 쌤은 또 아이들이 반갑게 대해도 조금 외면하고 지금 새로 담임을 만나니까 3년을 하셨구나. 그 선생님이 잔소리꾼은 아니었나 봐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잔소리꾼 선생님 3년 만나면 완전히 머리 터지겠다. 그래서 나도 그렇나? 그래서 심지어 뭐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학기 초에 그 선생님이 저랑 두 분이서 동시에 이제 학교 현관에 들어서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반 여자애가 선생님 하고 달려오는데 그 이전 담임 선생님한테 폭 안기더라고요. 빰빰빰빰. 너무 아이고. 미워지더라고요. 미치도록. 내가 너에게는 꼭 수학 익힘책을 숙제로 내고 만들어. 맞아요. 3월에 만나면은 좋은 것들만 아이들이 들이대죠. 장현쌤은 영화도 많이 봤는데. 맞아요. 그러셨는데 가 임마. 내는 영화는 내 죽을 때까지 안 튼다. 딴 건 다 해도 영화는 안 틀어. 그래서 되는 그 거죠. 선생님이 도서관을 또 맡고 계셔가지고 애들이 한동안 점심시간이면 여자애들이 쪼로록까지 도서관에 옹기종기 모여 너무 웃고 재밌고 떠드는 거예요. 교실에 또 남자애들은 안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 덩그러니 교실에 남아가지고 청소하고 있고 이게 뭔 현상인지 내가 이러려고 교사를 했나 자괴감이 들었던. 네. 선생님이 역으로 소외받는 현상이 잠깐 있었네요. 그 쓸쓸한 것도 뭐 좋은 배경으로. 근데 의외로 또 남자아이들은 3년이 여자 선생님이었으니까 저를 이렇게 확 티내고 좋아하진 않는데 되게 집에 가서 자랑을 그렇게 한대요. 우리 선생님 남자라고. 남자 선생님이라고 잘 놀아준다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한대요. 그렇게 좋게 어쩌다 얘기한 것만 아마 선생님 귀에 들어왔을 거예요. 맞다. 그 선생님 뭐 짜증 많이 내던데 이런 건 다 빠지고. 그럼 착각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 이 아이도 되게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아까 혜인이로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네, 혜인이. 공부 안 해요. 문제집 푸는 게 취미인 아이 너무 독특한데요. 예, 그 친구는 엄마가 부산에서 고성까지면 끝과 끝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런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1학년 때 이렇게 찾아오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공부보다는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학교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여러모로 이렇게 도와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던 분이셔요. 부모님께서.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아이들 걔는 좀 모르겠어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노는 거에 대한 뭐 그런 게 좀 있는지 저 학교가 좀 사실 많이 놀고 이렇게 활동들이 많긴 해요. 그리고 이제 일제 평가라든지 이런 게 다 없어져 놓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아예 기회 자체가 없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그거를 좀 뽐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엄마한테 문제집을 사달라고 해가지고 취미로 문제집을 푸는 애예요. 저는 부모님이 그런 거에 관심이 있다는데 문제집을 그렇지 사서 않아요. 풀리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점에 가면 책을 사주러 서점에 가면 걔가 이제 뭐 수학 문제집 같은 걸 풀어와서 가져와가지고 저한테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약간 시험해보는 아이 있죠. 선생님 이거 풀 줄 알아요? 막 이렇게. 예. 그래갖고 이제 겉보기에는 어스름하고 맨날 노는 것 같아 보이니까 이제 하죠.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정색을 하고 이제 풀죠. 이렇게.
네, 맞았어요. 그러면 그 뿌듯함. 맞았어요. 그냥, 선생님 아시네요. 이러면, 그래, 선생님 알지. 그럼 휙 돌아서 가요. 그냥. 내 자랑하기도 전에. 어떡 네, 그런 친구였어요. 저는 애들하고 학기 초에 그 공부에 대한 얘기를 또 어서 주워 듣고 같이 해봤는데, 생각보다 애들이 공부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굉장히 협소하게 작은 범위에서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교과서와 문제집을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아예 그냥 공부라는 주제로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해보신다고요? 네, 너네가 생각하는 공부가 뭐냐. 그런 생각은 안 해봤다. 왜냐면 제가 딴짓을 하려면 공부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공부라는 개념이 넓은 범위에서 보면 뭐 일하거나 뭔가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는 것들이 사실 다 공부인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만 얘네들이 생각을 하고 공부는 주로 이제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한다. 잘 공부를 하는 이유들을 들어보면 그게 훨씬 더 많더라고요. 아니면 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른들이 내세웠던 이유들을 주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들로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그냥 뭐랄까 주입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이 직접 입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네, 뭐 취업이라든지, 네. 뭐 또 나은 삶을 대학교. 위해서, 대학교. 나은 삶까지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주로 대학이나 취업이나 돈. 저는 애들이 처음 만났을 때 학부모들이 듣는 얘기가 있는가 봐요. 선생님은요, 공부보다는 뭐 인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면서요. 말도 안 되는, 나는 오직 공부밖에 없다. 나는 인성이고 뭐 놀이고 다 필요 없다. 공부만 잘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공부만 중요하죠. 공부 안 하고 왜 딴 거래. 그러니까 밭에서 풀을 뽑아도 이게 반드시 까닭이 있는 거야. 이 국어책에 뭐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주장하는 글을 쓴다든가, 놀이를 해도 애들이 놀아요. 지네 놀자 그러잖아. 그걸 왜 놀아? 공부를 해야지. 그러면 애들이 증명을 하죠. 이 사회 시간에 몇 쪽에 보면 민주주의가 나오는데요. 이걸 해야만 민주주의를 배워요. 그러면 할 수 없다. 공부해야지. 이러고. 그래서 애들이 저를 이기게 만들면 그 활동을 하지만, 어떻게 선생님이 공부를 해야지. 인성, 뭐 놀이 이거를 해요. 사실 농담 같은 말이에요. 바닷가 가는 것도 잘못하셨네요. 제가 뭔가 크게 잘못한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애들이 선생을 이기게 만든다. 제가 또 크게 배웠네요. 네. 올해는 어떻게든 이겨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할수 아이들이 있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듣거나 뭐 듣는 것보다는 체험하는 것보다는 직접 가르치는 거가 훨씬 더 오래 남고 많이 남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걸 실제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자기가 뜻한 건 아니겠지만 해서 하시는 분이 저기 계시네. 선구자가 계시네. 죄송합니다. 선생님 말로 갑시다. 괜히 끼어들었네 이거. 잘한다. 그런데 이제 다 그런 것들을 열심히 이걸 놀았다고 해야 되나요? 공부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시작한 첫 수업이 미술 수업이었다는 거죠. 네, 마침 미술 수업이었어요. 2시간. 학생처럼 이렇게 네. 의도하진 않았지만 치밀하게 준비한 미술 정말 수업인가요? 의도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미술 수업을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이런 걸 해야지, 서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지.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아주 크게 좀 생각을 한 거죠.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니까 너가 이제 태어난 태몽 같은 것들을 그리기를 한번 해보자. 엄마한테. 그래서 그 글의 내용도 쓰고 태몽 그리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어렴풋하게 이렇게 머리에 넣고는 있었죠.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고, 저도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왜 공부 안 해요? 이럴 해야 때. 되는데 그래 마침 미술 시간이니까 그래 미술을 하자. 제일 쉽잖아요, 사실. 애들 이야기하고 이렇게 그리라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또 마침 이제 학부모님 이제 초청해서 수업하는 게 3월 말에 있고,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또 필요하니까 뒤에 게시를 하려면.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수업을 하게 된 거죠. 거기에 이제 의미를 약간 덧댄 거죠. 그쵸. 제가 미술 수업 3월에 하는 거의 대부분의 목적은 뒷판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리는 걸 좋아하죠. 아, 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림 그리는 걸요? 네. 수업을 하고 나서 먼저 마친 아이들도 늘 보면 이렇게 뭘 그리고 있어요. 특히 뭐 남자아이들은 만화 같은 거 되게 그리는 거 좋아하고요. 글자로 쓰는 것보다는 그리는 게 쉽고 자유롭고. 근데 정작 고학년 같은 경우는 왜 그림 그리라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지 않나요? 어떤 잣대로 누군가가 봤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죠? 요거 조금만 더 하지 그랬어. 사람이 너무 작지 않냐 그러면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지 않을까요? 보기에 따라서. 아이들, 저학년 아이들 보면 뭐 하루 종일도 그리죠. 거침이 낙서도 없어요. 하고. 그리고 예. 그린 데서. 그래서 어떻게 환경미화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했던 것들을 저희는 또 이제 제가 의도를 한 게 그 3월 첫째 주 지나면 이게 저희는 주기 집중 수업이라고 교과를 다 끌어와가지고 미술 시간에 집중적으로 1, 2교시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미리 땡겨오는 거죠, 미술 수업을. 그래서 근데 그 의도에는 이제 3월에 학부모 초청 수업에 뒤 게시판을 꾸미겠다는 의도가 아주 숨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1, 2교시에 이제 미술 수업을 좀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보고 그리는 것도 했고,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들, 뭐 그리기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이제 의미를 조금씩 부여하면서 그렇게 이제 작품이 좀 쌓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 나중에 거의 이제 3월 말쯤 학부모 공개 수업이 이제 다다랐을 때쯤 아들한테 게시판 한번 꾸며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자기들끼리 막 의논해가지고 붙이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난하게 그냥 3월 한 달은 그냥 날로 먹었네요. 전 뒤에 게시판 꾸미는 거를 제가 천성이 게으르니까 제가 할 리가 없잖아요. 정 아쉬우면 자기네가 꾸미겠지 하고 그냥 내비뒀더니만은 작년에 그 옆반에 아이들이 5학년 아이들이 와서 에? 맨날 제가 가서 옆반 교실에 가서 와 쟤네 교실은 너무 멋있다 너무 예쁘다 쟤네 그린 것 좀 봐 이러니까 자기네가 문구사에 가서 재료를 준비해가지고 우리 반에 갖다 붙여놓더라고. 세상에. 그래서 와 좋겠다 나도 5학년 하고 싶어 이러니까 애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야. 우리가 4학년 할게요. 애들이 미술 시간 해요. 그래가지고 막 붙여놓고 최고의 단계다. 야, 어디야? 아예 무능하면 와. 도대체 그 반에는 선생이 어디 있니? 늘 야단을 맞아요. 아이들한테요. 네.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세요? 이것도 모르냐. 이거 보통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교사가 아이들한테. 아, 그렇죠. 네. 반대로 아이들. 참 이쪽으로 갑시다. 아, 근데 태호가 나오네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통학학급으로 만나는 아이들이 많죠. 네, 통화 밖으로 이렇게 그 정책상으로도 좀 이렇게 만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가 이제 워낙 규모가 작아서 이렇게 특수 학급을 만들 수가 없어요, 단위가. 아. 그래서 간신히 이제 이 친구가 오고 나서도 한 학기가 지나서야 특수 보조 선생님이 오셨어요. 특수 보조 선생님이 학습도 물론 도움을 주지만 이 아이가 이제 거동하는 것부터 뭐 휠체어, 뭐 그리고 또 집에 데려다 주는 거, 그리고 심지어 이제 씻기고 이러는 것까지 이제 굉장히 엄마처럼 대해주시죠, 학교에서는. 그래서 거의 이제 학년 얘랑 2년이 이제 1학기만 하고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이 아이가 이제 전학을 가게 됐는데, 그 아이가 이제 와서 했던 말 1학기 끝날 때쯤에 특수보전 선생님은 엄마고 나를 보고 아빠라고 했던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살짝 그 기억들이 남아서 출렁출렁 하는 것 같네요. 예, 처음에 선생님이 교실 일기를 읽었을 때 이 태호가 마음에 이렇게 가득 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말을 꺼내려고 보니까 일부러 아닌 척하고 조금 태호를 밀어냈고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선생님의 마음이 여기에 모여 있는 거죠. 이 아이.
그 선생님이 쓴 시가 네, 저희 글쓰기 모임하면서 아마 이 시를 만났던 것 같은데요. 혹시 제가 못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의 맛 박성진. 춘천 가는 버스 안 아침으로 준 샌드위치 한 입 베어 물고 돌려준다. 어른의 맛이라며. 벌어진 입 사이 먹다만 음식 보이며 쇠된 발음으로 말할 때 마주 앉아 비위 상하던 마음과 눈을 피하고 못 들은 척했던 내 밥상머리 교육. 좋아서 엉겨붙던 아이와 닿으면 불에 댄 듯 화들짝 하기도 했던 숨을 참은 채 자상한 척 안아주고 돌아서 아이가 안긴 곳을 털어내기도 한 이 유서 깊은 어른의 맛. 도망간 엄마, 욕을 입에 달고 사는 할머니, 술에 절어 때리는 아빠가 아로새긴 아이의 맛은 복사뼈 위로 올라간 바지, 계절을 알 수 없는 옷의 찌든 때와 얼룩, 눌린 머리와 정수리의 쉰내. 아픈 몸을 끌고 저기 아이의 맛이 간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마무리를. 그러게요. 근데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은 4월 달에 이제 그 통합 특수학급에 있는 아이들이 다 같이 이제 캠프 같은 거를 1박 2일 동안 아이들이 이제 장애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딴 데 어디 멀리 다니고 하는 게 좀 불편해서 그래서 이제 통합 캠프를 만들어서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정상적인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짝을 이뤄가지고 1박 2일 동안 춘천 캠프를 다녀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태호는 이렇게 멀리 가는 걸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고 싶은데 이게 또 담임 교사와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평일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남은 아이들이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교육청에 전화를 해봤더니 그건 운영 방침상 어쩔 수 없대요.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제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시간제 강사분이 이틀 동안 오. 저희 이제 수업을 해주시고 가기 전에도 너무 좀 조심스러워서 남은 애들한테 너희들은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닐 수 있지만 태호는 한 번도 멀리까지 가본 적이 없대. 선생님이 4월달 둘째 주에 태호랑 같이 춘천을 갔다 오고 싶은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그랬더니 하여튼 너무 흔쾌히 예. 응해줘서 그래갖고 1박 2일 예. 교실에 여러 아이들이 있지만 이 한 아이가 중심이죠. 선생님 마음의 중심이고 또 다른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선생님이 그 한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이 가고 몸이 가고 이게 배우는 거거든요. 또 다른 아이들한테도. 예. 엄청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 아이한테. 아이한테는 잘 모르겠고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아이 하나에 이렇게 깊이 있는 애정을 가지고 함께하는 선생님이 반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만났을지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많이 준비하고 또 오래 준비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을 만나죠. 박성진 쌤이.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너무 좋게만 이야기해 주셔서 처음에는 나를 벼리고 이렇게 이렇게 딴지를 거신다더니 왜 이렇게 좋게만 좀 모진 마음을 멀기도 했는데 먹어보기도 했는데 에이. 올해 혹시 아이들하고 해보고 싶으신 건 뭐 없으신가요, 두 분 선생님들?
뭐 이렇게 매년 저희가 애들을 처음 만나면 이 애들하고 이런 거 해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자작나무라는 글쓰기 모임을 시작한 지 한 4, 5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한 번도 학급 문집을 못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게 변명이 안 된 순간이 온 것 같아요. 제 스스로에게. 뭐 바쁘다는 핑계. 근데 남들이라고 안 바쁠까? 이게 더 이상 이제 용납하지 못한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꼭 아이들은 학급 문집을 꼭 만들어 보는 게 제 목표이고,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는 박선미 선생님 오셨을 때 결심하게 된 건데, 꼭 수업 일기, 그날 하루, 내가 이 일기를 쓰지 않으면 집에 가지 않겠다는 각오로, 저도 한번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써보겠다 하는 그런 두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탁쌤은 여전히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일을 물으실 거죠? 박성진 쌤 말대로 문집은 중요하죠. 어떤 일이 있어도 문집은 놓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도 문집은 더 잘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거 좀 과감하게 그 생활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게 뭐 좀 쪼잔하죠. 풀을 관찰하고 새소리를 관찰한다든가 이러면서 공부를 하는 게 저는 눈이 오면 몽둥이를 하나씩 들고 뒷산에 토끼 사냥을 가겠다. 이러면 발자국이라든가 저절로 보죠. 관찰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으로 풍덩 뛰어들어 보게끔 풀도 먹어보는 거고 뜯어서 요건 뭐 어떻게 이렇게 관찰로 가지 않고 하여튼 좀 더 과감하고 엉망진창으로 황당하게 뭐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저는 아이들하고 어떻게 만나야 되나 고민이 되네요. 아직까지는 우선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좀 결정해 보고 싶어요. 같이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잘 맞닿아서 그 일을 해보고 싶고 저 혼자 욕심으로 하고 싶은 일들은 되도록이면 좀 천천히 저도 의도를 숨기고 이렇게 몰래 사부작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걸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같이 잘 살아보고 싶어요, 저는. 저렇게 말해놓고는 저희보다 늘 잘하잖아요. 전영생이.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냥 다만 아이들하고 안고 놀고 하는 것뿐이죠. 만남이 감동이고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같이 나눠주신 박성진 선생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 각자도 이렇게 여러 가지 고군분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시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또 새로운 아이들 만나서 한 해를 살아가실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제 이야기 듣는다고 했는데 저는 무슨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 아직도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저희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처음으로 할 걸 그랬어요. 네. 그 다음은 노래 소개하는 시간이죠. 네. 노래 소개도 이랑쌤이 해주시죠. 제가 해야 되나요? 네. 제가 새 학기 시작하면 그 부모님들한테 편지 같은 거 이제 저를 소개하고 이제 아이들을 만났을 때 저는 이런 게 중요하고 제 교육관이나 뭐 이런 걸 이제 두서없이 적어서 보내는데 그 글에 제가 그러거든요. 이 봄에 새싹 같은 아이들을 만나는 게 저 너무 설레고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골라본 노래는 봄이 오는 소리라는 임길택 선생님 시에 백창호 선생님이 곡을 붙이셨죠? 네, 그 노래입니다. 시를 읽고 노래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봄이 오는 소리, 임길택. 제 너머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눈노가 젖은 밭들 말리며 오는 소리. 마당으로 구경 나온 송아지, 나르는 비행기 소리에 놀라 엄마 곁으로 달려가는 송아지 발자국 소리. 네,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너머 남쪽에서 불어오는
네, 탁쌤에 이어서 박성진 선생님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들어봤습니다. 저도 모르게 울컥하는 순간들도 좀 있었고, 또 제가 만났던 아이들도 여러 가지로 또 생각하게 되네요. 네, 다음 시간에 어설프지만 열심히 이야기 보따리 저도 준비해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